세계를 사로잡은 문자의 마법, 한글의 진짜 위대함이 밝혀진다. 식민지의 아픔을 뛰어넘어 문화의 승리를 이끈 한국의 문자 한글. 뉴욕타임즈 문화기자 캐서린 윌슨이 발견한 놀라운 현상. 일본 MZ세대들이 한글에 열광하며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충격적인 이야기. 과연 한글이 가진 어떤 비밀이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의 문화 전문 기자 캐서린 윌슨입니다. 제 커리어 25년 동안 수많은 문화 현상을 취재해왔지만 이번 도쿄 취재만큼 흥미진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의 실마리는 우연히 마주친 한 젊은 디자이너의 작업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의 시부야 거리, 낡은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작은 공간. 벽면을 가득 메운 한글 포스터와 디자인 스케치들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문자가 이토록 섬세하고 과학적인 디자인 요소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철학적 깊이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섰습니다. 소리의 과학적 원리를 담아낸 문자 체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지적혁명의 산물.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의 정수를 담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의 젊은 MZ세대들 사이에서 한글은 이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이자 창의성을 표현하는 매개체였습니다. 도쿄의 지하문화공간과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한글을 배우고 연구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이 단순히 디자인 트렌드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과거 식민지의 아픈 기억을 뛰어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한글 자체가 문화적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취재 노트에는 이미 수십 명의 일본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조형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 디자인을 연구하며 때로는 자신들의 예술 작품에 한글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화적 소통의 새로운 방식이며 글로벌 시대의 놀라운 변화의 조짐임을 직감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연대와 상호 이해의 가능성, 그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글이 가진 놀라운 힘, 그 문화적 혁명의 중심에 서서 세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조형적 아름다움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제 디자인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도쿄 시노다 디자인 스쿨의 최근 졸업작품 전시회는 그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 중 상당수가 한글의 조형성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발명한 문자 체계의 과학적 원리를 디자인에 접목시킨 작품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기하학적 구조, 소리의 과학적 원리를 담아낸 문자 체계는 현대 디자인의 새로운 영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쿄 디자인 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한글 관련 디자인 프로젝트가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한글의 조형성과 철학적 깊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한 디자인 전문가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는 현대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기하학적 구조, 소리의 과학적 원리를 담은 문자 체계는 디자인 분야에서 혁신적인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고야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에서는 한글의 디자인 철학에 대한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글의 과학성과 조형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젊은 세대들이 한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닌 문화적 표현 방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디자인 연구소에서는 한글의 조형성을 연구하는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과학적 원리를 현대 디자인에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한글의 과학적 설계는 특히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자 체계의 철학은 현대 디자인의 포용성과 접근성 개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문화적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이 가진 고유의 과학성과 철학적 깊이가 글로벌 디자인 씬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식민지 경험은 한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 문화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통계에 따르면 대학교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최근 3년간 45%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MZ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의 동기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섰습니다. 도쿄의 한 언어학원 원장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팝, K-드라마를 넘어 한글 자체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에 매료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한글 캘리그래피와 디자인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는 한글 디자인 관련 해시태그가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문화적 유행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 디자이너들과 크리에이터들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철학적 깊이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조형성은 그들에게 새로운 창의성의 원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와 문화 공간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상처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젊은 세대들의 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글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를 문화적 공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평가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소통은 단순한 언어의 차원을 넘어 상호 이해와 존중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역사적 갈등을 뛰어넘는 문화적 혁신의 순간이었습니다. 도쿄의 시부야 지하문화공간은 한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티의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이곳에 모이는 젊은 디자이너들과 문화 연구자들은 한글의 깊이 있는 매력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공식 모임의 중심에는 나카무라 히로시라는 34세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우연히 한글의 디자인적 아름다움에 매료된 후 한국어와 한글 연구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한글 서체로 가득 차 있었고 다수의 국제 디자인 대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글 디자인 관련 주제로 연결된 창작자들이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토론했습니다.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조형적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네트워크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언어학자, 문화연구자, 예술가들이 한글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열고 한글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해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도쿄대학의 한문화 인류학 연구팀은 이 현상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문화적 관심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문화 간 소통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는 문화와 과학, 예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네트워크는 한글을 통해 문화적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창제 철학을 되살려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는 현대판 문화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이미 디자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은 단순한 지역적 현상을 넘어 세계적인 디자인 트렌드의 새로운 영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둘러싼 문화적 현상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에 대한 복합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기성세대와 개방적인 젊은 세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되었습니다. 도쿄의 한 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세대의 약 62%는 한국 문화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20대에서 30대의 78%는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세대 간 문화적 인식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보수적인 매체들은 한국 문화의 급격한 유입을 경계하는 논조를 펼쳤고, 진보적인 매체들은 문화적 교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 시작했고, 디자인 학과에서는 한글의 조형성을 연구하는 특별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적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시도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갈등이 오히려 더 깊은 문화적 이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카무라 히로시와 같은 젊은 디자이너들은 세대 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기획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문화 수용을 넘어 진정한 상호 이해였습니다. 일본 문화인류학회의 한 연구팀은 이 현상을 문화적 공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상처와 편견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젊은 세대의 노력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창제 철학인 모든 이가 쉽게 배울 수 있고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문자 체계는 많은 일본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인본주의적 철학은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충돌과 오해, 편견을 넘어서는 과정은 고단했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이 과정에서 단순한 문자를 넘어 문화를 잇는 다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시부야 거리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회는 제게 또 다른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일본인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치코 타나카 30이라는 젊은 디자이너는 한글의 구조를 현대적 아트 설치물로 변환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예술적 표현이었습니다. 각 글자는 마치 건축물처럼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빛과 그림자를 통해 한글의 과학적 아름다움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미치코는 제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의성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도구이자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도쿄의 지하 문화 공간들은 이제 한글 워크숍과 창작 프로젝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아티스트들은 한글의 조형성을 패션, 그래픽 디자인,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화적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 겸 아티스트인 켄지 야마모토 28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제게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모양을 일본 전통 목판 인쇄 기법과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각 글자는 전통과 현대성,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용이 아닙니다. 켄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창의적 대화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제가 취재해온 수많은 문화 이야기 중 이토록 깊이 있고 감동적인 문화적 재해석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넘어 젊은 세대들은 한글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연대와 창의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 취재 노트에 생생하게 기록되었고 뉴욕 타임즈의 독자들에게 전달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문화의 힘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취재의 마지막 단계는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에서 목격한 한글의 문화적 혁명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글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섰습니다. 문맹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를 만든 그의 철학은 지금의 글로벌 문화 현상과 놀라울 정도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는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철학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한글 박물관의 김지원 박사는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지성과 창의성, 그리고 평등에 대한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그의 말씀은 제 취재 노트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서울의 홍대 앞 거리는 제게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젊은 아티스트들은 한글을 글로벌 문화의 언어로 재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리트 아트, 디지털 미디어, 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문화적 표현의 새로운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을 통한 국제적 소통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여러 젊은이들은 한글이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 도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창의성을 연결하는 달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독자들에게 전할 이야기는 명확해졌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혁신 언어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디자이너들부터 시작된 이 문화적 현상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취재 여정의 마지막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란 국경을 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글은 그 가능성을 가장 아름답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기사의 첫 문장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의 혁명이며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다. 뉴욕에서 도쿄로 그리고 다시 서울을 거쳐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취재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펼쳐진 고문서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의 놀라운 통찰력이 오늘날의 문화적 움직임과 얼마나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철학적 신념을 문자 속에 녹여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이 한자를 배울 수 없어 문맹에 시달리고 있을 때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가 만난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소리 발생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문자 체계. 이는 600년 전에 이미 놀라운 언어적 혁신이었습니다. 혀와 입술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한 자음의 모양,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담은 모음의 기하학적 구조는 현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경이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나카무라 에이지 스튜디오에서 만난 디자이너들은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조형성에 매료되어 자신들의 작품에 조심스럽게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혁명적인 생각은 바로 평등이었습니다. 당시 지배계급만이 사용하던 문자를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사회적 변혁의 도구였습니다. 문맹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된 백성들에게 한글은 새로운 자유의 언어였습니다. 몇몇 해외 디자인 학교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에 대한 작은 워크숍과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파리 국립디자인학교의 한 교수는 제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디자인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의 글로벌 인기가 간접적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해외 팬들이 가사와 자막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고, 언어에 대한 작은 관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글의 아름다운 모양을 따라 그리는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취재 노트에는 이러한 미묘한 변화들이 조심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철학이 600년이 지난 지금,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화적 변화란 순간의 드라마틱한 전환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가치는 거창한 선언이나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철학과 창의성, 그리고 소통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 가치는 점진적으로 세계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이자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적 혁명의 상징이었습니다. 학계와 디자인 분야에서 한글의 과학적 구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한글은 이제 혁신적인 문자 체계의 대표적인 예로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600년 전 작은 조선의 왕이 만들어낸 문자가 이제 글로벌 지성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K-문화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한글의 영향력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글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문자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철학은 6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전히 세종대왕의 철학, 한글,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적 저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외신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한글, 문화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